자, 두 물리학자를 좀 정할 건데 이 5반에서 가장 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순한 안 쓰네. 아무나 찍어주세요. 승현이요. 승현이요? 네. 제가 쓰는 승현이가 5반을 대표하는 한 명의 물리학자인데 순재생이요. 그 승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우리 찍어놨던 온갖 영상들 있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면밀히 관찰해. 도대체 이 세상, 순재생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현상을 기술하고 그 물리 법칙들을 찾아내는 그런 물리학자고요. 자, 한 명의 물리학자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5반에서 제일 역한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누구로 할까요? 역한 사람? 제일 리버스한 사람? 제일 디스커스팅한 사람? 재원이 하지. 재원이. 아니 근데 이게 왜 여기 수면- 여기 힘력자니까 제일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확실하네. 좋아요. 재원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역재생 영상만 맨날 보면서 이 역재생 세상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기술하고 그 안에서 물리법칙 찾고 그게 이제 역물리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됐죠? 두 명의 물리학자가 각자 나름의 세상 속에서 물리법칙을 찾아낸다고. 물리학자가 하는 일은 일단 뭐부터 하냐면 기준계를 잡아요. 좌표계 기준계를 설정해요. 여기를 원점으로 할 거고 여기를 타임 제로로 할 거고 뭐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떨어진 걸 이제 x축 뭐 몇 미터라고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기준계를 잡는 게 출발인데 승현과 재원 두 물리학자가 기준계를 어떻게 잡냐면 승현이는 이런 물리량들을 가지고 이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거고 재원이는 이런 물리량들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영상을 찍을 때 배경이 이제 같이 찍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특징적인 점을 하나 정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요런 점 여기 이 선의 끝에 있는 점 같은 거 우리가 주목할 수 있잖아. 뭐 아니면 어떤 요 쉼표에 주목할 수도 있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딘가를 승현이가 나 여기 원점으로 할래. 저기 마음에 들어 라고 했고 다행히도 재원이도 여기를 나의 원점으로 삼겠어. 공간상 원점으로 삼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공유한다는 건 그런 말이고 영상의 프레임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렇게 될 텐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현이가 나 여기를 0세크로 이 프레임 요 순간을 나의 타임 제로로 삼겠어. 재원이도 따라쟁이 재원이도 그래 나도 그러면은 우연인지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 프레임을 t 프라임은 0인 곳으로 삼겠어. 그 자기들 맘이죠. 근데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둘이 우연히 같은 순간을 0세크로 잡은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승현이는 어떻게 기술하는 거냐면 그 다음 프레임이 이렇고 다음 프레임이 이렇고 뭐 이렇다는 거지. 전 프레임은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 마이너스 1세크 마이너스 1세크 이렇게 시청하는 거죠. 승현이는 이렇게 시청하면서 물리법칙을 찾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나. 물론 초당 1프레임은 아니겠지. 요즘 쓰는 카메라가. 근데 이해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시간. 재원이는 이렇게 시청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해됐죠? 같은 프레임에 대해서 t가 얼마야? t 프라임이 얼마야? 라고 할 때 그 부르는 값이 둘이 다르다고.
딱 한순간만 우연히 겹치고 이제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둘이 다른 값을 말한다. 이때는 시각이 몇 초야 라고. 다행히도 원점은 둘 다 같은 곳에 잡았고 승현이 이 방향을 x축이라고 하겠대. 이 복도 방향. 재원이도 나도 원점 똑같이 잡고 나도 x 프라임과 y 프라임 방향을 뭐 너처럼 잡겠어. 하여간 따라쟁이. disgusting. 상황 이해됐죠? 두 물리학자가 있고 물리학자는 세상을 기술하려고 할 거예요. 기술하려면 기준계, 좌표계를 잡아야 하고 그걸 각자 저렇게 잡았다.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네요. 유일한 차이는 이거죠. 시간축의 방향이 다르다. 그것만 지금 둘의 차이예요. 그래서 같은 순간 같은 어떤 지점에 대해서 둘은 같은 순간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승현이는 거기 위치 어디냐면 x가 1m, y가 1m인 지점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재원이도 그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공간상의 어떤 위치를 말할 때는 그 순간에 그 점 x'은 1m, y'은 1m인 곳에 있었어 라고 사용하는 값이 같다는 거예요. 둘이 공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 순간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데 내가 x 값으로 사용하는 걸 쟤도 x 프라임 값으로 사용하고 몇 미터다라는 그 값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 공간 좌표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있고 시간 좌표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같은 순간에 대해서 다른 값을 말하죠. 이렇게 지금 키가 3세크인 순간 아니야? 하면 재원이는 아니 t 프라임 마이너스 3세크인걸? 사용하는 값이 다르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러면 둘이 기술을 할 수 있고 둘이 기술할 때 차이 나는 거니까 어디서 차이 나는지도 지금 이미 확인된 거예요. 둘이 뭔가 현상을 기술할 때 값을 같게 하는 것도 있고 다르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다르다면 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위치와 시각을 그렇게 기술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물리량들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얘기하나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속도에 대해서 둘이 뭔 얘기를 하나 생각해 볼 건데 이렇게 등속운동, 오른쪽으로 등속운동하는 그런 물체를 보고서 둘이 기술이 좀 다르다. 자, 승현이가 걔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이던데? 라고 하는 물체에 대해서 재원이는 영상을 이렇게 본다고요. 계속 재원이 세상 속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재원이는 뭐라고 하겠냐면 왼쪽으로 1m/s로 가던데 뭐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죠. 뭐 지금 수학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재원이는 이렇다라고 할 거예요. 물체의 속도의 x 성분에 대해서 속도의 x 프라임 성분에 대해서 얘는 vx인 셈이고 얘는 vx 프라임인 셈인데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둘이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 이미 둘이 마이너스 관계일 것 같은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추상적으로 살펴볼게요. 얘에다가 t자리에 그냥 t랑 같은 걸 대입한 t랑 같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t 프라임 대입하고 x랑 같은 거 x 프라임 대입하는 거예요. x자리에 x 프라임, t자리에 마이너스 t 프라임 대입하고 좀 암산해도 되지만 조금 친절하게 쓰자는 당분간
연쇄 법칙을 써서 이렇게 dt 프라임을 분모 분자에 하나씩 껴놓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둘이. 우리 짐작한 대로 vx와 vx 프라임 사이에는 그냥 마이너스 붙인 관계가 있겠구나. y방향, g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x방향이 반대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경과가 반대라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죠? y방향 운동도 속도를 반대로 기술할 거고 z방향 운동도 속도를 반대로 기술할 거고. 자, 가속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을 기술할 때 속도도 바꾸고 가속도도 보고 물리학자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순을 밟는 거예요. 불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미리 한번 예측해봐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속도는 반대 관계였거든요. 시간이 거꾸로 경과하니까. 가속도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찍어봤겠어. 반대 관계? 부호 반대 관계? 반대. 뭐 이것도 같고 그죠?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잖아요.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 프라임 대입. 자, 여기도 각각 대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얘를 통으로 알고 있죠 이미. 얘가 이렇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중간 결과를 그대로 갖다 쓸게요. 또 친절하게 암산할 수 있으면 해도 상관없지만 눈이 안 나.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얼랄라 마이너스 dt 프라임 제곱.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 안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두 기준계에서 가속도를 그 기술할 때 쓰는 값. 방금 그거 가속도 얼마였어? 뭐 3m/s 제곱이었어 라고 말하면 저쪽 기준계에서도 그래 그거 3m/s 제곱이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네. 자, 힘도 이제 기술할 텐데 물리학자들은 이 순간순간 어떤 힘이 작용하는 기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힘은 순간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요 순간의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각자 자유물체도를 뭐 그리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 힘이 뭐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중력이 작용하고 뭐가 작용하고 뭐가 작용하고 뭐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 운동과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힘이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자유물체도 그릴 줄 알죠, 여러분? 쓰면 할 줄 알아? 이게 너가 그리는 건데 빨간색, 그죠? 할 줄 안돼요. 자, 재원이도 같은 순간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릴 건데 둘이 다른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도 아랫방향으로 뭐 중력 있고 윗방향으로 뭐 구력 있고 뭐 윗방향으로 뭐 수직 항력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할 거라고. 아래로 뭐 오른쪽으로 뭐 위로 뭐. 근데 그걸 값으로 표현했을 때 그들이 쓰는 값이 같느냐 다르냐 그 얘기죠. 야 그래서 힘의 x 성분이 얼마야? 힘의 x 프라임 성분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몇 뉴턴이야? 라고 말하면 재원이도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볼 때도 힘의 x 성분은 몇 뉴턴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순간 어느 방향으로 어느 크기의 힘이 작용할 텐데
그거를 이제 XYZ 좌표계에서 기술할 때 공간 좌표계는 둘이 다르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x가 얼마다, fy가 얼마다, fg가 얼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fx가 몇 뉴턴이다라고 말했으면 재원이 그래 fx 프라임도 그 순간에 몇 뉴턴이야 이렇게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뭘 하고 있는지 알겠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지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물리학자가 하는 일은 단순히 물리량을 측정만 하는 건 아니고 물리학자 하는 일 보게요. 그 자연의 뭐 근원적, 보편적 원리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그거를 하는 모습을 묘사해봐. 그거는 물리학자의 목적이고 난 근원적인 원리를 막 알아낼 거야 하고 막 근원적인 원리를 기술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뭔 짓을 하는 거냐면 그들이 진짜 하는 행위가 뭔지를 관찰해서 묘사하자면 물리학자들은 물리량 사이 관계식을 찾는다고요. 기억나요? 물리법칙이라는 게 물리량 사이 관계식의 형태로 생겼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찾고 싶어하는 거는 이 물리량과 저 물리량이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거를 이제 찾아서 기술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되는데 물론 목적은 근원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승현이가 막 실험을 해봤더니 뉴턴이 그랬듯이 여러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귀납을 한 거예요. 힘과 그 물체의 어떤 운동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더라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고 승현이한테 물어봐요. 또는 뉴턴한테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이래저래 실험도 해보고 해봤는데 관측도 해보고 했는데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던데 이런 관계가 있던데 힘과 운동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던데 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재원이가 나도 나의 세상, 역재생 세상 속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어. 역재생 세상 속에선 힘과 운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현이처럼 하는 방법. 뭐냐면 역재생 세상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귀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저런 사례를 봤더니 모두 힘과 운동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승현이가 알아냈듯 뉴턴이 알아냈듯 재원이도 알아낼 수 있겠죠. 실험적으로, 귀납적으로. 두 번째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순재생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잖아 지금. 그 소식을 이용해서 역재생 세상에서 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지 연역하는 것이겠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걸 전제하고 그걸 통해서 프라임 물리량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본다 그 얘기예요. 자, 이미 이렇다는 걸 재원이가 이제 들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대입을 해봐요. fx랑 뭐랑 같냐면 내가 방금 가진 물리량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fx 프라임이랑 같잖아. 그리고 우변도 뭐 바꿔 써보자면 질량은 너나 나나 똑같은 값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이 역전됐든 안 됐든 간에 가속도 이거 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라고. 승현이에 따르면 이 둘이 같아? 근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나의 관심사는 이거죠. fx 프라임과 x 프라임 간의 관계가 궁금한데 승현이 덕분에 그냥 거저 알게 된 거예요. 뭐야 이런 관계잖아. 실험 관찰 안 해봐도 우리 역재생 세상 속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겠구만이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중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쪽 기중계의 법칙을 이쪽 기중계의 법칙으로 번역한 거죠. 어떻게 보면 번역. x 대신에 x 프라임 넣고 t 대신에 t 프라임 마이너스 t 프라임 넣으면 뭔 관계가 나오겠는가. 흥미로운 점 뭐냐면 순 세상 속에서
성립하는 물리 법칙이 옆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붙거나 뭐 제제곱이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물리 법칙이 통용된다는 거예요. 순 영상 속에서나 옆 영상 속에서나. 그러니까 역재생 영상을 아무리 관찰해도 방금 이 물체의 행동은 뉴턴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이라는 장면을 여러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재생 영상 속에서 그렇죠? 순재생 영상 볼 때 방금 뉴턴 법칙 좀 어긋난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을 찾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역재생 영상을 볼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뉴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랑 형우랑 이거 주고받은 영상 있죠? 이걸 리버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 어떤 역학 법칙도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뉴턴 제2 법칙은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자, 역재생 영상 속에서도 뉴턴 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 어떤 영상이 봤는데 이상해. 이거 역재생인 거 바로 알겠어. 이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면, 느껴졌다 해도 설령 느껴졌다 해도 그 이유는 적어도 뉴턴 이 법칙이 위배되고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할 작업은 여기에 이제 흥미를 느꼈어 우리가. 그래서 다른 물리 법칙도 죄다 조사해봐야겠다. 시간 역전 대칭성이 있나 없나 조사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아주 중요한 물리 법칙 하나를 들고 와서 조사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We know that 뭐냐면은 순재생 기준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죠. 고립계의 총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은 빵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윤재원도 역재생 세상 속에서 뭔 일이 벌어질까가 궁금해서 그 옛날 물리학자 선배들이 그랬듯 여러 실험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윤재원 스타일이 아니죠. 윤재원 오늘도 디스커스팅하게 이 순재생 물리학자들이 밝혀놓은 걸 이용해서 한번 역재생 세상 속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겠는데 t 자리에 마이너스 t 프라임 넣으면 되죠 그냥. 이 고립계라고 하니까 2를 굳이 그냥 2랑 프라임 2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질량도 그랬는데 힘도 그랬듯이 그 두 기준계에서 딱히 다르게 기술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총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거를 시간이 뒤집혔던 이유만으로 그 순간 총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것에 이견이 있지가 않다는 거고. 자, 그래서 윤재원은 이런 관계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뭘 한 번 더 정리해야겠다. 마이너스 이제 암산 되죠? 여기 마이너스 들어있으면 그냥 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재원은 뭘 알아냈냐면 잡았다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은 순재생 기준계랑 생김새가 다르네 라고 잠시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서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야 결국에 순재생 기준계의 물리 법칙이 여기서도 모습이 똑같잖아. 똑같은 모양이잖아. 에너지 총량은 T'에 대해서도 이제 안 변하고 일정하잖아. 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시간 약전 대칭성이 있는가? 그렇죠. 뉴턴 법칙 마냥 에너지 보존 법칙도 시간이 뒤집힌 세상에서도 성립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시간 전, 후의 에너지 총량이 같다는 건데 그 말의 즉슨 후와 전이 같다는 말과 똑같죠. 전과 후가 같다.
후와 전이 같다. 뭐 이 시간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는. 역재생 영상을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장면은 여러분이 못 볼 것이고, 어떤 영상이 이상하더라도 그게 이상한 이유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 잠시 다시 돌이켜보죠. 그 물체가 스르륵 멈추는 거 있죠. 마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걸 역재생하면 그러니까 순재생에서도 에너지 총량은 바뀌지 않고 전환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죠? 역재생에서도 그 전환이 반대로 일어났을 뿐이지 양이 뭐 이렇게 변하거나 총량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이유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환의 방향이 이상한 거지, 에너지 양이 어떻게 보존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그 이상한 영상들, 역재생했을 때 이상하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영상들은 그럼 이런 법칙들 말고 어떤 물리 법칙이 위배돼서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는 게 느껴지는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던지는 질문인 건데,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는 뭐 알만한, 들어봤을 법한 물리 법칙 중에서 역재생 세상 속에서는 이게 위배되나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찍어봐요. 맞히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저거 던져봐요. 찍어봐요. 힌트를 주자면 우리 연력학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내가 연력학 법칙을 몇 개나 알려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0법칙 잠깐 소개해줬고 1법칙은 중요하게 소개를 했고, 근데 연력학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죠. 연력학 2법칙 들어본 적 있어요? 뭔지? 네. 뭔데요? 화학 시간 때 들어. 그래요? 뭔데요? 근데 기억이 안 나. 화학 시간에 정식으로 배운 거야? 아니면 스쳐갔던 얘기야? 정식으로 배웠어? 그러면 기억을 떠올려. 연력학 2법칙. 제 1법칙. 제 1법칙은 사실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2법칙이 뭐냐고요? 우주 아니요. 무슨 용어가 등장해야 되죠? 엔트로피. 엔트로피 들어본 거죠, 살면서. 화학 시간에든 뭐 어디 유튜브에서든 어디 본 거죠. 엔트로피가 어찌해야 된다는 게 연력학 2법칙이에요. 데이터 분석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차차 해볼게요.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해서 그래요. 역재생 영상 이상한 거는.